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네,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승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 센스를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은 판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오늘 10화예요. 10번째. 우와. 오늘도 와, 저희 두 달을 10번째 넘겼네요. 만났네요. 와, 여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괜찮은 거죠? 앞으로 100화 특집 생각하면서 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주제랑 뭐가 많네요. 오늘 그러면 육체 두 번째 시간 주제는 네. 뭔가요? 육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주에 아마존님이 그 노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저는 몸을 좀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몸 이유를 알고 움직이는 거 진짜 움직이자. 싫어하는데. 그렇죠. 근데 움직여야 될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네. 몸은 명사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 또는 그것의 활동 기능이나 상태라고 합니다. 사전에도 이게 사람과 동물을 함께 언급을 했고요. 사람도 어찌 보면 동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사람의 몸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100살까지 저희가 박해를 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엿장수님. 저요? 네. 왜 하필 저죠? 왜냐면요. 네. 질문의 순서를 제가 정할 거고 제가 막 물어볼 거예요. 네. 퇴근하겠습니다. 기대를 하시면서 약간 긴장을 좀 하고 계세요. 저 심호흡 한번 하고. 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열대지방, 극한지방, 뭐 정글, 사막, 온갖 날씨와 온갖 위험한 동물들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이 살아남은 이유. 극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렇죠. 비결을 네, 뭘까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첫 번째는 인간이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뭐 추위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불 외에도 다른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네. 뭔가 있다는 거. 그거 말고도 뭐 많겠지만 일단 불 하나 주장해 보겠습니다. 불. 네. 불은 원래 제가 준비한 거에는 없나요? 주된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부수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반쯤 맞춘 그거를 거네요. 네, 뭐 한 4분의 1 정도 맞추신 것 같아요. 아쉽네요. 선물로 운동 푸시업 20개만 하세요. 지금 하고 오라고요? 선물이에요. 그게. 저 지금 막 하강가손으로 빠지려고. 선물 맞아요? 선물입니다. 선물 맞아요. 자, 모범 답안을 알려드릴게요. 모범 답안은 바로 직립보행입니다. 어? 자, 여기 제가 이제 얘기를 풀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 4개의 발에서 2개의 발로 일어나게 되면서 두 손까지 사용하게 된 것은 지구의 이 역사를 바꾼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캥거루 직립보행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물과 좀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알겠습니다. 캥거루가 팟캐스트를 안 하고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지 그 와, 이유가 있어요. 궁금해요. 캥거루 자, 말을 못하지 않나요? 네. 정답. 예, 모든 생명체는 이게 종족 보존과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 위해 사람은 사냥을 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했고 상위 포식자들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야 했어요. 걸어 다녔으면 바로 잡아먹혔겠죠. 다 죽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럼 그렇다고 아무리 직립보행을 하지만 두 발로 걷지만 그렇게 잘 달렸는지 하는 의문이요. 그렇죠. 순간 속도로는 동물한테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 뭐 치타 이런 애들은 순간 속도는 엄청 빠른데 맞아. 지구력이 오래 떨어진다고 몇 분 떨어진다고 이상은 몇 분 이상은 못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 분이서 다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정답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아하.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달리기 실력은 이렇게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나 뭐 살기 위해서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요. 지금은 우리가 좀 몸도 더 커지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빨리 달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해도 사실은 잡아먹혔을 거예요. 분명히. 개보다도 그런데 개보다도 느리잖아요. 그렇죠. 개랑 같이 뛰면 져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제 이거죠. 그리고 두 발로 달리기를 하는 걸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발로 달리는 동물이 확실히 더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하긴 말씀드릴게요. 영장류가 여러 가지 있죠. 침팬지 뭐 이런 고릴라 그렇죠. 이런 종류들도 달릴 네. 때는 앞발을 땅을 좀 짚으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우리처럼 균형을 좀 잡으면서 네, 물론 그들은 신체 구조 자체가 팔이 훨씬 기니까 앞발이 땅을 짚을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두 발로 막 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캥거루도 사실 두 발로 하지만 걔네 꼬리 지지하면서 좀 통통 튀어다니잖아요. 이렇게. 그 뭐지 목도리 도마뱀 두 발로 뛰잖아요. 이게 웃기게. 아 맞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제가 또 조사를 좀 했죠.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사람의 달리기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달리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6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조사한 기준으로서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 가장 빠른 동물은 아까 저기 엿장수님이 말씀해주신 치타예요. 네, 치타는 요이 땅 해서 2초 후면 시속이 72km까지 된대요. 야, 그리고 최고 시속은 무려 132km라고 합니다. 우와. 차보다 어마어마하죠. 빠르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자주 잡아먹히는 그런 약간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걔네들 있죠. 걔네가 이제 영양. 톰슨 가젤이라고 비슷하게 생긴 가젤, 거. 막 그런 거. 네네, 가젤. 걔네는 빨라요. 90km예요. 시속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사자나 치타가 매번 사냥에 성공할까요? 과연? 아니요? 며칠에 한 번 겨우 성공한다고. 왜냐면 재밌는 게 치타는 저렇게 빠른데 사자 있잖아요. 암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사자는 시속이 80km예요. 그러니까 가젤보다 느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타조도 뭐 8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번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들을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사실 너무 빠른 편인데, 그럼 사람과 비슷한 이제 침팬지는 과연 시속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km. 40km? 시속 한 20? 20? 네. 50km라고 하네요. 빠르네. 근데 일단 사람보다는 빨라요. 사람의 달리기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지금 가장 유명한 이제 빠른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 맞아요. 우사인 볼트잖아요.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2009년에 세운 기록이 무려 9.58초인데요. 이걸 이제 시속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45km예요. 그럼 대충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시속 나오죠. 한 30km 뛸 수 있을래나? 그러니까 일단 침팬지보다도 느린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네. 그 자기가 런닝머신 할 때 이렇게 숫자 올려볼 수 있잖아요. 있죠. 아, 한 15 넘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맞아. 거기까지 별로 안 그거 올려봤어요. 5분 이상 뛰면 진짜 병원 실려갈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아마존님, 네. 사람의 이 말도 안 되게 느린 이 속도로 어떻게 이 포식자들, 동물들한테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고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직립보행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졌잖아요. 네. 이제 손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장점이, 이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동물들은 못하는 거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장점이 무언가를 잡아서 던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던지기. 뭔가 이렇게 돌멩이나 뭐 뾰족한 거를 그 적한테 위협이 될 정도로 던지기가 어려운데, 인간은 뭐 돌이나 창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사냥도 할 수 있고, 나한테 다가오는 적들을 원거리에서 제압하거나 이제 좀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네, 공감이 됐었거든요. 맞나요? 오, 맞아요. 푸시업 이건 20개 제가 하면 지금 되나요? 아니요, 20개 갖고 너무 잘 맞추셨기 때문에 30개나 해주셔야죠. 이게 그러니까 정답,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로 좀 뒤쪽에 나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신 거고요.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짝 나오긴 했었어요. 뭐냐면 오래 달리기예요. 오래 달리기. 아, 지구력. 지구력. 이게 왜 그러냐면 동물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기를 하면 갑자기 이제 체온이 급상승하게 되고, 이 열들을 땀을 이제 배출로 이제 식혀줘야 되는데 땀이 잘 나지 않거나 안 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동물들은. 그래서 그래서 개들이 왜 이렇게 혀 그렇죠. 내밀어가지고 헥헥거리잖아요. 체온 조절을 한다고. 얘네들은 짧게 단거리 선수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그렇게 계속 달리면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까지 된대요. 그래서 불과 200-300m 거리에서만 그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은 목 인대가 머리와 눈을 안정시켜주고 아킬레스건이 달리기 효율을 높여주면서
엉덩이가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까지 하고요. 게다가 털이 적고 체온이 상승하면 몸에서 땀을 흘리기가 쉽게 되어 있어서 체온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 열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도구의 사용 전에 사람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사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속도는 떨어지지만 뛰어난 지구력으로 사냥감들을 이제 끝까지 쫓아갑니다. 동물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가서 결국은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죠. 잡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뭔가 이제 집어서 던지는 능력이나 이런 게 이제 초창기에는 막 뭐 창을 만들거나 이러지 못했을 때도 뭔가 옆에 있는 돌멩이를 갖고 지쳐 있는 동물을 내려쳐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처럼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이 뭐 없진 않아요. 있어요. 대표적인 낙타. 동물이 낙타는데 그러니까 빨리 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천천히 걷는 느낌인데 빠르기도 빠르면서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 누구예요? 말인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 얘기를 잠깐 할게요. 말이랑 사람이 매년 마라톤 대회를 한대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지금?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말라톤? 이게 이 시대에 네, 이 시대 최근까지 그래서 기록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말이 이겨요, 항상. 그럼 몇 근데- 킬로나 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요.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2004년도랑 2007년도에 사람이 이겼어요. 두 번을 처음으로. 누구야? 누가 이겼어요?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못 이길 것 같아. 어쨌든 이겼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말도 이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길 수 있는- 출전하는 말이 매번 바뀌고요. 출전하는 그 사람도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은 누구 이름이랑 해서 뭐 그다음 말 이름이랑 이렇게 다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평균적인 그런 속도와 어떤 신체 능력과 이런 걸 갖고 있는 말과 사람이 대결을 해서 사람이 두 번이나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기하네. 예,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몸이. 그죠?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처럼 말이 뛰다가 사람이 안 보이니까 잠깐 자고 갈까? 뭐 이렇게 해서 역전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봐 제가 안 알아본 거예요. 더 이상 깊게 안 알아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직립으로 걷기와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동시에 여기서 두 손이 자유롭게 되는 이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까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도구 얘기하셨고 던지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두 손으로 도구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도구 사용과 더불어 팔로 던지기를 할 수 있어서 다른 동물과 맞서 싸우고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 범위마저 넓어지고 거리도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직립보행 덕분에 얻은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죠. 그게. 네. 일단 직립보행을 하지 않았으면 못했겠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판도라님. 네. 그런데 팔굽혀펴기 이제 준비하고 들으세요. 저 안 하려고요. 운동 안 대신 하려고. 이 질문 순서는 아시겠죠? 질문이 던지는 순서는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판도라님, 이족 보행과 이 던지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과연? 그렇다고 아니 아까도 뭔가 좀 힌트가 네?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누가요? 자, 사람만 할 누가 수 있다 없다.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아까 아마존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원숭이도 할 수 더듬어 있을 것 보시면 같은데. 왠지? 원숭이도 던지긴 침팬지 이런 거 할 던지잖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봤어요. 침팬지가 사과 던지는 거. 바나나 던지는 거. 봤어요. 바나나 안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던져버리던데. 결론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답. 선물. 네? 뭐 오래 버티기, 턱걸이 오래 버티기 이런 거 하실래요? 나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10초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동물 연구학자인 유명한 제인 구달 박사님 아십니까? 모릅니다. 네, 알아요. 지금 들었어요. 제인 구달. 좀 많이 들어본 느낌 안 드세요? 그러게요. 구다. 침팬지랑 같이 생활하면서 혹시 수화로 침팬지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그분 언어 아니세요? 소통도 하면서 엄청나게 오래 이렇게 그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침팬지랑 같이 살면서 연구한 모습들이 그 TV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유명하신 분이고
근데 그녀가 이분이 발견한 되게 유명한 어떤 사실들이 뭐냐면 침팬지가 연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흰개미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 땅에 네. 그 개미 굴이 있는데 네. 저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거든요. 그 나무 막대기를 그 굴 속에 구멍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개미들이 그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 그 기다렸다가. 막대기를 쭉 빼갖고 혀로 막대기를 싹 핥아서 그 개미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억지처럼. 놀라운 발견이에요. 엄청 충격적인 도구를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도구의 제작 및 사용은 오로지 사람만의 능력이라는 통념이 이제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이런 걸 발견한 거죠. 그 시절 제인 구달 박사가 침팬지에게 여러 가지 물체를 그러니까 뭐 사과도 바나나도 뭐 아니면은 돌멩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체를 던지게 해서 어떤 목표에 명중시키는 실험을 했거든요. 44번을 던지기를 시켰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 5번만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거리는 2m 정도였어요. 멀지 않죠. 제인 구달 박사님이 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거를 밝혔고요. 근데 1975년에 하버드 대학의 비교 동물학과 교수인 PJ 달링턴 주니어라는 박사님이 논문에서 이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사람처럼 정밀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물건을 던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인 구다리 박사가 했던 실험을 자기 논문에 인용을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낸 거예요. 저기 아마존님이 던지기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요. 아니 어떻게 사람만 정확하고 강력하게 던지는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이유가 바로 신체 에너지의 전달이에요. 침팬지는 집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집을 수 있는 뭐 동물들이 뭐 캥거루도 뭐 어찌 하다 보면 두 손으로 뭐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신체에 작용이 돼서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던지는 것까지 가는 거가 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거의 이제 유일한 어떤 식이냐면 정확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물건을 던지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돌멩이를 사냥감에게 던지려면 발을 이렇게 뭐 저 뒤에서 이렇게 굴르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겠죠. 그러면은 골반 쪽으로 올라와서 에너지를 전달해서 상체를 이렇게 회전 운동도 하면서 척추, 어깨, 팔, 손 그리고 결국에는 돌멩이까지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눈 보는 것도 있고요. 사냥감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달리는 힘이야 뭐 어떤 동물이든 다 가지고 있겠지만 사람은 그 발에서부터 척추를 거쳐서 그 팔로 전해지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그 척추의 회전력을 활용해서 팔과 손 끝까지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질 수 있는 그 신체 구조가 그렇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신체 구조가 그렇게 그렇죠.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 발로 서면서부터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워진 몸을 최대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몇만 년, 수만 년 동안 조금씩 이제 학습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동물들과는 다른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냥감에 대한 도망도 다니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 것도 필요한데 요 부분까지 있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던질 수 있는. 그래서 도구나 이런 걸 만들었다. 손도끼나 돌도끼, 그다음에 돌멩이, 창 이런 것까지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던지는 기술과 손을 이용해서 사냥감을 잡는 기술이 발달이 되죠. 그리고 뇌가 이제 또 이제 발달이 되면서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삶의 어떤 방식도 바뀌어 버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직립으로 서서 뭔가를 던질 수 있는 이 능력까지 이렇게 쭉 제가 얘기했던 이런 신체의 놀라운 능력 이거를 바탕으로 최소 우리가 그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엿장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에 대한 얘기 있죠. 네. 그걸 조금만 이제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직립으로 놀라운 몸의 변화로 인해 이제 걷기와 오래 달리기, 그다음에 물건까지 던지는 기술, 그래서 사냥은 점점 능숙해지고 종족 수도 이렇게 번창해 나가고 있었는데 또 기가 막히게 결정적인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불은 발견을 한 거잖아요. 발명을 그렇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불은 아마 번개로 인해서 나뭇가지 번개가 쳤는데 거기서 이제 불꽃이 불이 나서 그거를 처음에 겪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후에는 이제 불을 피워서 사용하는 것까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 뭐 돌과 돌을 부딪히고 이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마찰력을 이용해서 불을 피우는 이런 것까지 알게 됐죠. 그래서 동물들의 침입을 막아주면서 방어력도 높였고 추위도 막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인류는 원래는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태어난 종족이라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거든요. 처음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살기가 사실 어려웠는데 이제 불이 이 추위를 해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지역도 점점 넓혀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울러서 불이 음식의 조리에 쓰이면서 음식을 연하고 먹기 좋게 만들어주고 사람은 불로 조리된 음식을 먹으면서 씹어서 분쇄하는 과정과 삼켜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있죠. 그걸 네.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에너지 그런 거는 빛도 줄이게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보다 많은 열량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몸은 커지고 내장과 흉곽, 턱 근육이 줄어들고 두개골과 뇌 용량이 커지게 되어 이제 두뇌가 발달하는 게 되고 사람은 두뇌가 발달해지자 이제 현생 인류인 우리 다 알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갑니다.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요? 지금 묵사발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포식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타고난 크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네. 인간이 햄스터만 했다. 그러면 직립보행하고 뭐 오래 달릴 수 있고 던질 수 있었다고 해도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 20만 년, 30만 그렇죠. 년 만에 지구를 지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체 크기가 작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죠. 개고양이만 했다. 그러면 정복을 했겠지만 한 100만 년 걸렸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뭐 한 사자만 했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그 주변 적들을 제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나마 지금 사이즈 그러니까 뭐 한 1m에서 2m 사이 요 정도니까 그래도 좀 주변에 어떤 포식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만약에 햄스터만 했다. 그럼 뭐 던져봐야 그걸 포식자가 맞고 뭐 그렇죠. 아프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태어난 그 DNA가 우리를 이 정도까지 키워준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일리 있는 얘기예요. 점점 더 맞는 사이즈로 진화하기도 했겠죠. 침팬지나 네. 이런 애들은 영장류인데 우리보다 훨씬 큰 영장류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적당했나 봐요. 자, 여기서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영화다. 오늘은 영화를 제가 한 편밖에 안 갖고 왔어요. 어,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를 다룬 영화가 없어요. 아이스 에이지 나오는 거 아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뭔가 완전히 너무 적합하다고 완전히 딱 맞는 영화가 있어요. 뭡니까? 제목은 뭐냐면요. 이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불을 찾아서입니다. 우와. 어, 불. 들어보셨어요? 불을 찾는다는 거죠. 담배 파이어를. 피우는 사람들이 라이터 없을 네. 때 항상 불을 찾아서 그 불이 불을 있어요? 찾아서. 네, 불 좀 빌려주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1981년도에 프랑스의 장자크 아노 감독이라는 감독님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거 저 극장에서 봤어요. 저 기억나요. 이거 예전에 신사동에 있는 시네하우스라는 극장 가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하신다. 되게 선생님 인상적이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그때도 어른이었어요? 아니요. 81년도잖아요. 네. 이게 영화는 81년작인데 한국 개봉은 91년도에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불을 찾아서의 배경은요. 8만 년 전 구석기 시대입니다. 이 당시 불은 가장 신비한 것이었고 그 창조의 근원을 알지 못한 때였어요.
그래서 불은 자연에서 가져와야 했으며, 그러니까 바람과 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그 부족에서는 중요한 이제 보물과 또 같은 그런 거죠. 꺼트리면 안 되는. 그렇죠. 이거를 피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족의 이 배경이 뭐냐면 이 불을 이제 돌아가면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던 이 구석기 시대의 부족에 불이 이제 꺼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 그래서 부족 청년 3명을 이제 뽑아요. 그 미니언즈 아시죠? 네네네. 바나나 같이 악당들을 생긴 찾아서 것들. 얘네들이 바나나를 찾아서 막 가져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니언즈처럼. 예, 3명을 뽑는 거예요. 불을 찾아서 이제 떠나는 여정이 이제 주된 이 영화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 구석기 시대에 있을 만한 어떤 사건들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막 하겠죠. 그런 걸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어떤 다른 부족의 여자를 이렇게 구해주게 돼요. 이 구석기 시대에도 이제 여자 주인공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의 여자를 구해줘가지고 부족한테 여자를 이제 돌려주는 이제 착한 선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놀랍게도 그 부족은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진부족이네. 정말 감탄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한 주인공네의 부족은 구석기 시대고 거기서 불을 피우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발전이 확대된단 말이죠. 네. 그게 지금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영화로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있었던 거죠. 이쪽 부족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우리의 주인공들이 있던 부족은 몰랐으니까 이제 그걸 배우게 돼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전에는 단순 성욕이나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제 짝짓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여자 주인공이 부족 청년 3명 중에 1명이랑 약간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한 종족 번식에 위한 이런 짝짓기가 아닌 다른 느낌의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화에서 딱 대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거를 표현해줘요.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어쨌든 이 우여곡절을 다 겪어가지고 불을 들고 왔어요. 너무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마무리인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야 불을 찾았구나, 네가 가져왔구나 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강가에서 막 춤을 추는데 불을 강에다 떨어뜨리네요. 어머. 찾아오자마자 바로 꺼진 거죠. 근데 이거 엄청난 스포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이거 누가 찾아보겠어요. 근데 그 여자네 부족은 불 피우는 방법 알고 있다면서 다시 피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어떻게 끝내냐면 그 여자랑 얘가 이제 같이 왔어요. 같이 사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불을 피우는 방법을 이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놀라고 이러는 사이에 딱 주인공이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불을 딱 피워요. 그렇게 이제 영화는 이제 끝나요. 어떻게 피워요? 주머니에서 라이터 꺼내나요? 이거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면 스포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뭐 지금 얘기 다 해놓고 그건 진짜. 찾아보시는 걸로. 하나 남겨주시나요? 이 정도는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엿장수님. 다시 정가요. 돌아갔네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되게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인터뷰 같은 이런 거. 면접. 자, 이렇게 사람의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움직일 필요는 없어졌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움직여야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움직이나요? 맞아. 저도 그 생각했는데. 사회활동. 맞아요. 저기 살려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 않는다면 안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는 먹고 맞죠?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 그렇죠. 벌려고 움직이는 거죠. 사실 이건 답은 없지만 모든 게 답일 수 있어요. 지금 다 말씀하신 게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 다 펄구펴펴기를 10회 하는 걸로 할게요. 팔굽혀펴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받은 선물 중에서. 네,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벌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관점이 사실은 이제 건강을 좀 제가 초점을 잡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움직여야 되는 이유를 건강 쪽으로 잡아봤어요. 건강하게 건강하려면 오래 살기 움직여야 위한. 한다. 그렇죠. 우리가 100살까지 살고는 다 싶은데 아프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관점이 평균 수명과 이제 건강 수명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일을 우리가 보통 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전에 보면 운동의 뜻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는 움직여라 이제 이 말인데 즉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운동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요. 근육, 또 지방. 지금 판도라님만 대답하셨나요? 네, 저 또 상 주실 거예요? 아니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이 없어요. 없다. 아니, 상이 없는데 이렇게 좋아하시지? 뭐냐면 바로 뇌예요, 뇌. 뇌? 두뇌.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도 뇌과학 얘기 나오나요? 그렇죠. 운동과 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주신 교수님 또 한 분 계세요. 네. 누구냐? 캠브리지 대학의 신경과학자 다니엘 월퍼트 교수는 2011년 테드 아세요? TED? 네. 알아요. 네, 테드 네. 강연에서 뇌의 진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가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뇌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행성에 사는 모든 생물이 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기 위한다면 우리가 왜 진화를 해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지하기 위해 또는 생각하기 위해서 뇌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건데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오랜 시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뇌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뇌를 가집니다. 바로 적합하고 복잡한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뇌에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움직임이란 당신이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뇌와 움직임의 상호작용은 멍게의 활동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읽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강연에서 네. 이 교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멍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멍게는 진화 초기의 간단한 동물로 이제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생일 때는 올챙이 모양으로 이렇게 헤엄쳐 다니면서 특정 시기에 이른 성체는 바위에 달라붙거든요. 근데 네. 이때 멍게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유생일 때 지니고 있던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먹이로써 분해, 섭취하여 소화시켜버려요. 뇌가 없는 거네요, 그다음부터는. 뇌가 있었다가 먹어버리는구나. 네, 유생일 땐 뇌를 이용해서 먹이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막 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때는 뇌가 너무 발달이 돼요. 근데 성체가 어딘가에 붙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흘러 들어오는 먹이만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랑크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흘러 들어오는 그 바닷물 속에 있는 그런 에너지 원천만 먹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은 뇌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듯 생명체 신체 활동과 뇌 기능 사이에는 이제 강한 연관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경우도 이렇게 움직임이 감소하면 뇌가 퇴화되어 버립니다. 운동이 단순히 더 빨리 달리거나 뭐 더 무거운 것을 드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유산소 운동은 뇌 기능을 자극해서 판단력과 집중력, 기억력을 개선시켜 주는데 뇌로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림프액을 통한 노폐물 제거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발달되는 판단력과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계가 활성화된다. 아, 네. 어려운 말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단순히 근육뿐만 아니라 뇌 역시도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뇌는 움직임을 위해 근육과 감각을 조정하는데 근육에 신경이 있는 이유도 다 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 뇌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신진대사를 활동하게 급증하고 이것은 MRI 촬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뇌는 이렇게 복잡한 움직임을 계획함으로써 활성화되고 신체는 몸은 다시 그 행동을 통해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신체 활동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에서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이나 신경과민과 같은 질병에 대한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하여서 이렇게 비교했었거든요. 네. 근데 운동 치료가 약물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이런 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제가 8화에서 우울증의 하강나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행동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스위치 키는 거.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네.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잘 설명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영화가 아니라 이번엔 책입니다. 제목은 운동하시는 뇌. 뇌가 운동화 신었다. 네, 제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잘 지었네. 네, 그렇죠. 그러게요. 운동과의 연결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이 책 표지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뇌를 젊어지게 하는 놀라운 운동의 비밀. 서브 타이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책은요, 하버드 의대 임상정신과 교수 존 레이티와 과학 잡지 편집위원인 에릭 헤이거먼이 이제 공동 집필을 한 작품이고요. 이 책에 보면 뇌는 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혈액의 20%를 사용하며 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그 역할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 뇌 활동이 증가하고 일이 됐든 학업이 됐든 모든 것에서 성과를 향상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도 좋아지게 되고 신체와 정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실제 2000년에 듀크 대학의 과학자들이 뉴욕타임즈에 발표를 하나 하는데요. 운동이 항우울제인 졸로프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돼요. 입증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외에도 이제 책에서는 운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운동이 어떻게 내 학습 능력의 토대를 마련해서 이렇게 우리를 더 발전시켜 주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과학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뭐 우울증 해소, 중독 해결, 뇌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 요법까지 운동으로 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뇌 연구의 이제 권위자인 이 저자는 신체와 정신을 하나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운동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 사례와 과학적이고 치밀한 연구 결과의 정보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엄청 유명한 게 뭐냐면 미국 일리노이주에 어떤 그 학교 군이 있어요. 우리 8학군 뭐 몇 학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학군에서 체육 선생님 한 명이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거를 도입을 했어요. 공부를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공부하기 전에 아침에 뭐 운동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 운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운동을 다 전체를 다 시킨 거예요. 아침 체조 같이. 네, 체조 같은 건데 조금 체조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그냥 단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동이 이제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약간 2, 30분 운동장 세 바퀴 정도의 뛰고 와. 그다음에 네,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 학군이 여러 군데 학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학군이 전 세계 과학 뭐 하는 시험 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처음으로 해요. 운동을 시키고 나서 공부 이후에. 시키니까. 예. 그리고 수학이나 뭐 이제 다른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수학 같으면은 한국도 뭐 순위권 있고 싱가포르이 되게 유명하고요. 대만이 유명하죠. 근데 6인가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군은 이 전체 나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 있는 작은 그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학교들이 막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평균을 내고 거기서 이제 이런 콘테스트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더니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례들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는 정말 꽤 몇 년 전부터 예체능 교육을 많이 축소하면서 없애고 있죠. 예, 특히 체육 수업은 워낙에 없어져서 학교마다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을 만큼 운동하고는 정말 체육하고는 점점 멀어져 있는 수업들이 많잖아요. 좀 맞죠.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 민사고 네. 민족사관학교인가요 거기? 민족사관고등학교. 네. 거기가 그 6시인가 기상인가 해서 30분인가 1시간 전 운동을 하고 학생들이 수업하거든요. 그게 이 미국 이 사례에서 그거를 채용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죠. 거기서 어떤 운동을 주로 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거 알아봐 드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작가님이 있는데 그 네. 이스라 작가님이라고 매일 일간으로 글 쓰시고 그런 소설 수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잊지 않고 매일매일 달리기를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특히 글쓰기 전에는 챙겨서 꼭 달리기를 한다고. 그 달리는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경험담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글로도 되게 많고 그 작가의 영향력으로 주변의 작가들이 다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소식을 볼 수도 있잖아요. 보면 네. 다 글쓰기 전에 다들 천 어딘가를 뛰고 있어. 그래서 네, 그런 걸 마치 서로 인증하듯이 공유하고 그러더라고요. 운동에 대한 예찬을 많이 해요. 그 근육 운동이 아니라 그렇게 달리는 것에 대한 예찬. 네, 유산소 운동이 뇌 활동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진짜 오랫동안 했던. 그 과학적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세 부류의 쥐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한쪽 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일반 평범하게 지내는 쥐, 네. 한쪽은 두 번째는 그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네네네. 그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해줘가지고 달리기를 계속 하게 했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쥐한테도 이렇게 그러니까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영상으로 보면은 깃발들이 있으면 그 깃발을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약간 근육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분류의 쥐의 이 나중에 뇌 활동을 체크를 했어요. 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산소 운동을 했던 두 번째 그 집단이 뇌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건강하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뭐 이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를 보면은 당연히 사람한테도 이게 맞아 들어가는 일이 아닌가. 그럼 수험생 집에는 다 러닝머신 사줘서 너 걸으면서 공부해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걸으면서. 맞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러닝머신 하면은 다들 그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어폰을 끼거나 네.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혹은 무슨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눈은 네. 뭐 뭘 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거 이게 싫어해요. 달리기를 할 때 있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전문 용어까지는 모르겠는데 달리기를 할 때는 이 집중적으로 내 이런 어떤 그 에너지 전달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좋아지는데 네. 그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 뇌의 기능 있잖아요. 아, 그거는 잠깐 멈춘대요.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때 뭘 열심히 그렇죠. 공부를 해도. 효과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한 20분이든 30분이든 운동을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학습을 하면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러닝머신 위에서 본 TV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아 맞아요. 사실 그래요. 아쉽네. 우리 팟캐스트 잘 되라고 달리기 하면서 방송하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달방 먹방 말고. 너무 다들 여러분, 헥헥거리지 않을까? 운동하시면서 들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나가서 이렇게 뭐 산책을 하거나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거나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주로 뭐 음악을 듣거나 팟캐를 팟캐스트. 들으면서 팟캐 들으면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귀에 뭐가 꽂혀 있으면 걷는 게 그렇게 썩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학교 다닐 때 근데- 공부할 때도 음악 들으면 집중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음식 먹을 때 저희 밥 먹으면서 집에 혼자 먹는 분들 많다 보니까 TV 켜놓고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쵸? 네네,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 보면서. 그것도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뭐 엄마들이 네. 아이들 케어가 워낙에 힘드니까 네, 본인들 맞아요. 식사할 때라도 잠깐이라도 그쵸? 예, 그런 영상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 영양분 흡수가 섭취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요. 그거 그냥 뭐 보면서 먹으면 안 돼가 그냥 문화적인 느낌적인 게 아니라 그걸 다 실험을 해서 제가 언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다른 걸 하면서 먹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 영상을 영상에서는. 보거나 하면 그 내가 먹는 거에 그 포만감 같은 거를 바로바로 느끼지도 못하고 내 식사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가 잘 안 된대요, 뇌에서.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뭐 그 식사량 조절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저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하나 할 때는 하나만 해야겠네요.
이거 하면서 음. 저것도 하고 맞아요.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니. 운동하면서 아니, 저 밥 혼자 먹을 때 혼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폰 보면서 먹어서 폰밥 하는데 안 좋은 거구나. 폰밥. 맞아.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식당 가도 혼자 이렇게 켜놓고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좋거든요. 혼자 밥 먹어도 TV 틀어놓고 TV를 보면서 먹으면 오히려 밥은 다 식고 막 이렇게 속도는 느려지고 저는 그 헬스클럽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헬스클럽에는 음악을 엄청 크게 틀더라고요. 근데 그 그렇죠. 음악 때문에 제 운동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음악이 자꾸 저를 방해하는 느낌?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이 되네요. 그래 내가 비정상이 아니었어. 다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들 운동할 때 막 음악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뭔가 업되는데 나는 그게 업되지 않았던 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었구나. 앞으로도 잘하셨어요. 조용히 운동을 도움이 해야겠구나. 되는 면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막 뭐 박자 맞추고 막 힘찬, 심박 올리고 하는데. 노래가 나오면 힘찬 노래가 나오면 거기 또 같이 흥겹게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공부하는 것은 소용없다. 네, 동시에 하시지 마세요. 운동을 하시고 바로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자, 아마존님. 예. 질문 차례도. 네, 맞습니다.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몸을 움직이는 이유요? 움직여야 하는 이유. 좀 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아니 오래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말 틀린 걸로 건강하게 해야겠다. 살려고.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다시 같은 거 정답. 계속 맞아 오래오래 정해놓고 건강하게 살려고. 답정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희가 편집을 하잖아요. 그럼 편집할 때 저 되게 집중해서 하면 한 3시간 동안 꼼짝않고 막 앉아있고 그러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진짜 나중에 그렇죠. 막 그 근육이 뭉쳐가지고 막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프신 분들 중에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이렇게 누워 계시기만 하면은 그 욕창 걸린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침대를 이렇게 자동으로 막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기울기도 하고 움직여주는 그런 게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인간은 살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움직여야 된다. 정답. 맞습니다. 네. 정답.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파케 끝나고 오래 달리기. 예. 네. 오래 달리기 집까지 최고다. 집까지 달려서 오래 달리기. 지금 어디 계시죠? 오늘 안에 갈 수 서울 아니신 거 있을지. 아닌가요? 너무 멀리 가야 돼. 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사람의 이제 평균 수명은 나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명은 길어진 게 사실인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수명과 함께 뭐 비만, 당뇨, 심장병 같은 질환도 빠른 속도로 같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서 사람들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그렇죠.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구화 팟캐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죠. 홍보. 지난번 저희 팟캐 틈새 할 때 왜 저기 목사발님 오래 살기 위해서 어디 중성화하러 가신다더니 오늘 조금 공부하시면서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제가 약간 포기했잖아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여성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걸로. 중성화 수술을 안 네. 하기 위해 운동하시기로.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몸을 운동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오늘 끝났나요? 아니요. 그럼 이제 또 뭐가 남았나요? 자, 운동과 관련된 속설 몇 가지만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요거는 이제 별책 부록 같은 거예요. 별책 부록에 별책 부록. 좋네요. 그렇죠. 자, 이제 질문을 그냥 던질게요. 체지방 감소는 운동 30분부터 효과가 있다. OX. X. X. 오. 네. 뭐냐면 운동은 적어도 30분 이상 해야 이제 체지방이 탄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운동 좀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동 초반에 탄수화물이 연소되다가 그 이후에 지방이 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닙니다예요. 그러니까 X예요. 그러니까 학계에 따르면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탄수화물과 지방이 동시에 연소된다고 합니다. 다만 운동 초반에는 탄수화물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지방보다 약간 더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후 20분 이상 지나면 지방이 연소되는 비중이 탄수화물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절반의 X네요, 그러면. 네, 뭐 그렇게 하고 볼 수 초반에, 있죠. 초반에 세모? 지방이 전혀 연소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쵸. 오래 해야 그러니까 세모는 지방이- 아니고
지방이 쌤은 X로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래야 운동을 꺼려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XX. 답정너네 이거 그냥 운동하게 만들려고 무조건 그러니까, 다 글로 몰아가네. 30분 이후에나 타니까 30분 동안 운동할 거 안 한다.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렇죠. 강력하게. 5분이라도 해라. 자, 그럼 운동 전 스트레칭은 꼭 해야 한다. 5. 오. 오, 전부 다 오네요? 그냥 X인가 봐요. 배운 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은 사실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구분해야 돼요. 워밍업은 꼭 해야 하는데 스트레칭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근육과 인대 등을 이렇게 늘려주는 운동이고, 워밍업은 말대로 근육의 긴장을 풀고 몸의 체온을 상승시켜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전 워밍업은 부상 위험을 줄여주고 꼭 하는 것이 좋지만 스트레칭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라는 거죠. 근육이 굳은 상태에서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워밍업으로 몸을 이완시킨 후에 운동을 진행할 해당 부위, 오늘의 어떤 부위를 할 건지 그 부분을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늘려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워밍업을 알겠습니다. 한 이후에 그렇죠. 스트레칭을 해라. 스트레칭을 막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워밍업으로 몸을 좀 체온을 올려놓은 다음에 오늘 운동 어디 할 거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네. 부위를 좀 더 스트레칭을 더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는 배워봤는데 워밍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게 스트레칭 아니었나 싶긴 해요. 그동안 운동해왔던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워밍업은 예를 들면은 가볍게 뛴다든지 저는 보통 헬스장에서 이제 PT 이런 거 받을 때 적는 란이 있어요. 칸이. 거기 워밍업을 꼭 뭘로 했냐면 자전거 10분, 뭐 달리기 10분. 전 제자리 뭐 뛰기 아니면- 많이 했어요. 제자리 뛰기 그것도 어쨌든 뛰는 거에 이게 낌뛰기.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네, 뭐 낌뛰기를 그런 거. 주로 많이. 그게 저한테는 본격적인 줄넘기 운동이어가지고. 뛰듯이. 그렇죠. 이게 워밍업이 아니고 이게 본격적인 운동. 그래 그게 이게 워밍업이구나. 본게임이군요. 저는 워밍업만 하고 끝났나 봐요.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은 판도라님은 저기 오래 달리기 30분 네? 끝나고 그럼 무슨 워밍업을 해야 되죠? 달리기? 처음엔 살살 뛰시면 그게 워밍업이 되고요. 저는 근데 근력 운동할 계속 뛰어야 때 그 네. 서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력 운동 사이사이에 그 제자리 뛰기나 네네네. 이렇게 그런 거를 계속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운동을 한창 할 때는 근력 운동을 하면 보통 이제 쉬잖아요. 근데 네. 심박수가 그러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죠. 심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그 제자리 띵뛰기 다리 올리기라던가 뭐 버핏 이런 거를 막 하고 다시 또 근력 운동을 한 세트를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서 쉬면 안 돼요. 네, 그 서킷이라고 하는데 그거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10분만 해도 정말 탈진할 것 같아요. 신물 나오죠, 신물. 선생님이 나를 태릉으로 보내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태릉으로. 그냥 20대 때 얘기네요. 지금 하래도 못해요. 지금 얼마 안 됐네요. 네. 자, 다음. 자, 지방을 근육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X. 바꿀 순 없다. 네, 운동을 하면 이제 지방이 근육으로 바뀐다거나 뭐 운동을 그만두면 근육이 지방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근육과 지방은 별개의 조직이죠. 그래서 지방을 근육으로 바꾸는 것은 여기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면 구리로 금을 만드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 연금술사. 연금술사를 소환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을 중단했을 때 지방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운동으로 인해 단단해졌던 근섬유 다발이 느슨해져서 이제 얇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별개의 네, 조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어쨌거나 나중에 재보면 지방이 늘어나 있겠죠. 그렇죠. 근육이 지방이 되진 않았겠지만 지방이 늘어나 있겠죠. 그러면 운동은 아침 공복 운동이 좋다. X. 공복 유산소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거 세모할래요. 이건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답이. 자, 아침 식사를 거르고 공복에 운동을 하면 지방이 더 연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굶었으니까.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운동 초보자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그 차이는 미비하대요. 그래서 공복에 운동하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판도라님 절대 부작용이 공복에 운동하지 마세요. 공복 되면 기분 나빠진다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운동과 아주 더 악으로 나쁜 운동할 결합이 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후 운동, 그러니까 아침 운동 말고 저녁에 하는 운동 장점이 있는데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체 발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청소년의 성장과 성인의 면역력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대요. 성장 호르몬도 더 나오나 보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규칙적으로 1시간대에 운동을 수행하기 힘들다면 위의 장점들은 모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1시간 이상 해라. 매일 같은 시간대에. 1시간이 그 1시간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한 시간대에 운동을. 그러니까 네. 뭐 오후 2시면 오후 2시, 그렇죠. 오전 10시면 오전 10시 이렇게 네. 늘 비슷한 시간대에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그러니까 게 규칙적으로 좋다는 정한 거죠? 시간대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네. 그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운동은 몸짱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X. X네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몸짱은 건강해 보이는데. 부럽지긴 몸짱의 해요. 기준도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유산소 운동이든 이제 근력 운동이든 이제 꾸준히 하면 결국 몸의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나 이제 몸의 변화만 보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두 가지 운동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막 이것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힙업. 네, 애플이 그런 거. 하루 3분만 이걸 하세요. 네, 그런 거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그 부위만 그러니까 그 부위만 운동을 한다고 거기만 살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복합적인 그 인체 구조가 움직이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두 가지만 하지 마시고 전체 부위를 골고루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운동기구 중에 그런 거 써보신 분 있나요? 그 덜덜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진동을 막 준다거나 벨트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게 심리적으로 어디 나의 지방을 다 태워줄 것 같이 생기네. 그쵸. 다다다다다다 어디 이렇게 발판 하는. 위에 섰는데 네. 발판 위에 올라섰는데 막 덜덜덜덜 떨어서 그쵸. 버티는 거 아니면 네. 승마 운동기구 승마. 나는 진짜- 가만히 있고 승마는 좀 도움될 것 같은데 도움 진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동기 같은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승마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근육을 계속 지탱하는 힘을 써야 균형을 되잖아요.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 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승마를 할 때 자세부터 가르치잖아요.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그 꼿꼿하게 서가지고 말 위에서 이렇게 걷는 거 하는 거 그거 할 때 네네. 되게 막 땀나고 힘들대요. 그래서 버티느라고? 요즘에 승마 그 기구도 요즘에는 홈쇼핑에 서 많이 팔잖아요. 전 운동이 기구는 꽤 해본 적 된다고 없는데 기구는 훨씬 더 격렬하더라고요. TV에서 보니까. 말 근데 타보셨구나. 저는 말은 타봤어요. 근데 오. 말은 제가 말 타는 실력이 뭐 막 달릴 순 없기 때문에 그냥 돌고 하는 건데도 땀도 많이 나고 그 근육도 쓰긴 쓰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계속 그쵸, 쓸것 밸런스를 같아요. 맞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것 같으네요. 그럼 뭐 저기 말 타고 폴로 할 정도는 아니에요. 와. 네, 이제 꿈꿨죠. 진동기구는 그 판매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운동 효과가 있다고 판매를 하시던데 실제로 칼로리 소모 자체가 뭐 있긴 있겠죠. 뭐 가만히 있는 왜 것보다는 헬스장 서 가면은 있으니까. 줄 서가지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어르신들,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거기 앞에 줄 서가지고 그 벨트 허리에 벨트. 하고. 그 벨트는 잘 모르겠고 그 발판이 궁금하긴 해. 발판 궁금하다. 해보신 분들, 네. 갖고 계신 분들 후기 좀 써주세요. 저희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진동이 엄청 심하게 있으면 뭔가 승마하는 것처럼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나? 맞아요. 발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저도 아. 본 적 있어요. 궁금하네요. 해보신 분들 그러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청취자님 이거 댓글로 다 달아주세요. 제가 이제 청취자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방금. 자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님이 발표한 저번 시간에 텔로미어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호주 출신의 분자생물학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님 네.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려고 해요.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며 고혈압과 뇌졸중,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당뇨병, 대사증후군과 치매의 위험을 낮추어 주는데 심지어 부작용도 없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저 지내셨어요?
아직 한 명 궁금한 게 안 많은 했어요. 판도라예요. 저 판도라요. 아, 판도라 안 했어? 판도라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은 판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잠깐만요. 편집점이다. 모두 헛기침해 빨리. 강제를 해야 돼.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마존님이 아니라 다시. 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왜 그러세요? 운동 좀 자, 다시 하고 시작. 방송을 시작하시라고요. 좀 뛰고 오세요.